뭐 가져갈 거야? 돈. 아니 그만 가지니까 너가 없으면 큰일 나죠. 아 좋겠다. 나는 너네 여름방학 동안 나는 월화수목금토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와 씨 미쳤다. 우와 이거 저 소름 돋았어. 여름방학 때가 근데 저기 뭐지? 2명 안 되면은 난 안 할 거라서. 아 방학특강이 올라갔구나 밴드에. 확인했니? 네. 필수는 아니에요 당연히. 필수는 아니고 저 지금 그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근데 그거 뭐지? 그 수하 그거는 문제 풀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맞아. 왜냐면 개념을 나랑 나가니까. 정규 수업 때 시험 끝나고 일단은 그 제일 마지막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있죠. 이거는 학교 수업을 일단 먼저 듣게 되실 거예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시험이 안 나왔던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도 고등수학 하 진도를 나가는데 그 진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고등수학 하가 아마 제 거가 있고 우혁쌤 거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우혁쌤이 더 어려운 걸 다루시고요. 제가 좀 더 쉬운 걸 다룹니다. 좀 약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유형들 위주로 다루고 우혁쌤은 거기에 더해서 더 어려운 유형까지 더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등수학 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 사실 제 학생이면 제 거 듣는 게 좋긴 한데 난이도 차이가 확실히 좀 있어서 좀 어려운 거 풀고 싶다 하시면 우혁쌤 걸로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 정규 수업은 지원쌤이랑 하니까 뭐 특강으로 우혁쌤 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시면 우혁쌤 거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배신감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막 가는데 막 뭐야 채원이가 우혁쌤 거 신청했네. 배신감 이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그 고등부가 그 고2가 왜 지원쌤이 특강 안 깔아주시냐고 고등부.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중등을 위한 특강만 깔았었거든요. 제가 겨울방학 때 중3이 들을 수 있는 고등수학 하 특강이랑 중2가 들을 수 있는 중3 특강이라 이렇게 두 개를 깔았어가지고 당시에 고2가 어쩔 수 없이 수진부원의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미치겠다고.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됐는데 일단 이해됐죠. 끄덕끄덕 하고 나왔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냥 고등부 3개만 톡톡 깔았어요. 중등부를 허스하고 깔았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걸 고민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기말 끝나고 점수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자, 2차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 2차 부동식인데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어서 정정해주세요. 저기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몰랐니 혹시? 모르고 그냥 풀었는데요? 맞아. 왜냐면 우린 얘만 보니까. 자, 얘가 지금 2차 부등식인데 잘못 나왔고요. 2차 부등식이 제가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일단은 내가 뭐부터 보라고 했냐면 1단계로 봐야 하는 건 내가 2차식인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맨 앞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이 마이너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얘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다 부호를 뒤집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된 이유는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곱했기 때문이니까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은 안 헷갈리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할 때랑 가능하지 않을 때랑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가능할 때, 가능하지 않을 때로 나뉘게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0보다 작으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즉 두 개 사이에 끼어있는 걸로 쓰기로 했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0보다 커. 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거꾸로 하기로 했죠.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는 크다. 거꾸로 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사용해야 하냐면 그때 3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바로 판별식 D입니다. 근데 판별식 D는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죠?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 세 개로 나누어서 풀게 되겠죠. 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인수분해는 되지 않지만 이 2차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뿔마 루트 2가 나왔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 2 플러스 루트 2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풀게 되면은 근데 이거 0보다 작네? 이런 상황이다.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루트 값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지울게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만약에 0이라면 얘가 지금 중근을 갖는 거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 제곱식인데 못 찾은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다 아는데 우리 이게 완전 제곱식인 걸 알아.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생긴 애가 나와서 완전 제곱식인 거를 내가 못 찾았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판별식을 써보니까 얘가 0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완전 제곱식인데 저희가 못 찾은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에는 우리가 얘가 붕 떠있는 거라서 해가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냐면 모든 실수로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로 나오거나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 위에 이차함수가 붕 떠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가 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붕 떠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뭐야? 라고 그러면 이거 0보다 다 커. 얘가 모든 실수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0보다 작은 거는 어디야? 0보다 작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정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근데 완전 제곱식일 때가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이따가 문제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중근을 가질 때가 답이 네 가지로 나와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로 풀게 되면 220, 221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222하고 223이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는 경우, 또 224, 225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 개씩 풀어볼 겁니다. 목 아파. 오늘 말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영상 날아가가지고 많이 잘 찍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푸는 거는 다 인수분해가 돼서 매우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얘가 지금 이미 플러스니까 1단계 패스.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보니까 얘는 완전 가능해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때 우리가 일단은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놔요. 근데 우리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답을 쓸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이 플러스가 아니어서 얘를 먼저 떼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떼주기 위해서 부호를 전부 다 바꿔주고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바 3, x 바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얘가 0 되는 거를 찾아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0보다 작을 때 n은 이와 두 개 사이에 끼기로 했었죠. 근데 1이 더 작으니까 답을 쓸 때 n은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사이에 끼어 있도록. 0보다 클 때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양쪽 두 개로 나와야 돼요. 그 원리가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가 x축을 사이로 걸쳐 있을 때 0보다 작은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있어서 가운데로 모인 거를 답으로 써야 하고 0보다 큰 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답이 떨어지게 나온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잘 안 되시면 풀이법을 일단 익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2번으로 중근을 볼 건데 여기 중요해서 또 저기 풀고 갈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자,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을걸?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얘를 먼저 이항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다 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요 앞에 y근을 만들어서 이 2차 함수를 그려보죠. 이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꼭지점이 1,0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1,0을 지나고 있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가 1이에요. x값이. 그럼 마찬가지로 해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 위에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요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2차 함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0보다 큰 순간을 원해요. 근데 지금 0인 순간은 딱 여기거든요. 여기가 0이야. 근데 0보다 큰 걸 원하니까 얘가 원하는 건 여기인 거야, 다. 0보다 큰 거니까 얘를 원해. 근데 딱 0이 되는 이 순간은 얘가 원하지 않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것만 원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얘가 딱 1에 닿는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하고 있는 거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의 답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크거나 같다였다면 그냥 모든 실수라고 쓰면 돼요. 1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0보다 위에 있으려면 딱 0이 되는 순간 빼고 다 되는 거니까 그것만 빼고 다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밑을 원하거든요. 그 작은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기에 같다가 있거든요. 근데 딱 같은 순간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작은 거는 가져갈 수가 없지만 딱 같아지는 순간 한 개만큼은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문제는 부등식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마치 부등식처럼 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밖에 없더라. 이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걸 토대로 지금 223번을 맞으신 분들도 틀리신 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풀려요. 풀리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얘가 어때야 하는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부등식을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부등식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때 좀 어려웠던 게 있었다면 꼭 오늘 복습하세요. 223번에는 두 개만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서 요거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와, 엄마 생각해도 요거 부럽다. 왜냐면 그 약간 동양은 많이 가더잖아. 약간 중국이랑 일본이랑 필리핀도 많이 가고 그리고 베트남이랑 많이 갔다 오는데 영국 가야 돼서 당분간 저 못 봐요. 선생님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학생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이거 한 개 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한 달 동안 내 손 누가 해? 수지 브로더님? 오늘 영상 비공개로 올려야겠다. 영국에서 하셔야 돼. 중수업으로? 우와. 대신 중수업 하는 동안 그럼 나 뭐하러 가는 거야? 중수업으로 계속 이번에 수업할 거면은 뭐하러 가는 거야? 네, 좋겠다.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혹시 맨 뒤까지 안 가면 중간에 누가 가져가거나 나 정확히 6개 줬어. 중간에 누가 2개 가져오는 거다. 없어지면. 장충전 하시면 돼요. 부도식 머리 아프시죠? 너무 많잖아요. 1차 부도식도 있고, 열립 1차 부도식도 있고, 2차 부도식도 있고, 절대값 있는 1차 부도식도 있고, 심지어 이따가 열립 2차 부도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도식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아플 거 알아요. 장충전 하시고, 장충전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이따가 내가 청소하는데 그 쓰레기가 나오면 나 화낼 거야. 다시 보일반에 간직을 뿌리지 않겠어. 왜냐면 여러분 사실 떨어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중2가 간식을 주는 날마다 항상 쓰레기를 떨어뜨리러 가요.
근데 정말 나쁜 의도로 지웠어 거리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떨어뜨렸는데 까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순수함을 알아서 내가 크게 뭐라고 안 하는데. 저번에는 한번 중1이 이거 얘기한 적 있나? 스프링 노트 찢으면은 이렇게 뭐라 하지? 알지? 스프링 노트 찢으면 이렇게 노트 있을 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리잖아. 이 쪼가리 있잖아. 이 쪼가리를 다 분해를 해서 30개를 흐트러 놓고 간 거야. 그래서 아니 쓰는데 쓸리지도 않아. 그래서 아 진짜 킹받아가지고 그때. 그게 정확히 어디 자리였냐면 여기 우리 유리 자리에서 쓰레기를 버럭 이러고 가서 그때 단톡에 올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 진짜 얘랑 쌤 맨날 퇴근하기 전에 20분 동안 청소하고 가는데 우리 2분만 투자하자 이러면서 단톡에 올렸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묶을게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겠지? 그냥 순수한 마음이 그냥 모든 거겠지?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고 여기가 3이. 자,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가 원하는 건 0보다 작은 순간을 원하는데 얘가 그러면 0일 때랑 0보다 클 때 있는데 0보다 작은 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해가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가 0 이상인 걸 원해. 근데 우리가 0 이상이면 0인 순간도 그렇고 0보다 큰 순간도 그렇고 전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답을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4번에 얘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2차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 시도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는데 안 되고 안 돼요. 몰라. 모르는데 안 되나 봐.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거예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20은 마이너스 36이 되는데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x축 위에 붕 떠있는 이차함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0보다 큰 걸 원해요. 근데 이미 다 0보다 큰데? 이미 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실수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판별식을 쓰겠죠? 써보니까 9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얘가 음수가 나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붕 떠있는 2차 함수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원해요. 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순간도 딱 0이 되는 순간도 둘 다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얘는 X축과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순간에는 답이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계속 하면서 이건 계속 나와요.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순간이 계속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써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227번을 제가 해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저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얘는 맨 앞이 1이니까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순간도 큰 순간도 없어야 된대요.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작은 순간도 같은 순간도 존재하지 않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X축 위에 붕 떠있는 2차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를 가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려면 이건 우리가 조건이 뭐라고 했느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써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K가 있던 이유는 저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길 원한 거였죠? 그럼 짝수로 쓸게요. 복습할 겸 우리가 짝수는 이거의 절반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우리가 짝수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약자는 4분의 D라고 쓰고요. 어떻게 하느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요. 그럼 플러스 3k겠네. 근데 얘가 어때야 되냐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예전엔. 왜냐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해결이 가능하게 되면서 얘를 k로 묶어주게 되면 인수분해가 돼요. 나누면 안 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0 되는 게 0, 얘가 0 되는 게 마3이니까 근데 0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써야 하는 답은 k 값이 마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억장을 이용해서 얘가 정확하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0보다 작다는 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 되게 괜히 헷갈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그래서 kx 마이너스 3이 있었다. 근데 항상 얘를 0으로 만드는 k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면 양수네. 그리고 약간 뭔가 플러스, 양수 이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럼 일단은 판별식을 쓰는데 걔가 0보다 커야 되나 보다. 이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반대로 x축보다 붕 떠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없어야 돼서 저희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니까 왠지 얘가 어울리잖아.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내가 중3인데 이거를 가르친 적이 있거든. 중2 겨울방학이었던 애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겠지만 그 아이가 저랑 선행을 하느라 이거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나랑 100분 토론을 했었거든요. 아니 왜요 선생님? 0보다 크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죠. 설명을 또 했는데 그니까요. 그림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거의 수업 시간 내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활용인데 이거는 활용 중에서 얘는 식이 있는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1번은 식을 주지 않은 활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인 풀이와 비교하시면 돼요. 자, 얘가 이게 높이야. 이거 자체가 높이인데 걔가 160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냥 이게 높이인데 이 높이가 160 이상이 되게 만들자입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변을 0으로 만들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앨 건데 마침 얘는 전부 다 5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만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얘는 t제곱, 얘는 마이너스 12t, 얘는 플러스 32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는데 마침 48에 32로 쪼개면 벌써 12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t-4와 t-8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근데 얘가 0 이하라는 건 답을 구했을 때 얘가 4 이상 8 이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을 쓸 때는 원래 이제 마지막에 태선이 만약에 사술형이었다 그러면 4초 이상 8초 이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얘는 문제가 t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문제가 몇 초부터 그 시간의 범위를 써라. 범위를 써라. 근데 시간의 범위를 써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4초 이상 8초 이하로 쓰는 게 맞는데 얘는 그냥 t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돼요. 논리 2차 부등식까지 할 수 있겠다. 그죠? 한 바퀴 다 돌았다. 229.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은요 1차랑 2차랑 거의 똑같아요. 틀이 똑같은데 틀은 뭐냐면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어떻게 했냐면 1번이랑 2번을 따로따로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이랑 2번을 따로따로 풀 거예요. 근데 그게 2차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을 풀려고 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해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요.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순간을 찾아보니 얘는 0, 얘는 2일 때예요. 근데 얘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벌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x가 0 이하이거나 2 이상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로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해서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데 얘가 0 되는 순간은 3이고 얘가 0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1이죠. 색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가운데로 몰려야 돼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연립이니까 이 보라색과 분홍색이 같이 만나는 것을 답으로 써줄 수밖에 없겠죠. 숫자가 0, 2, 마일, 3 4개니까 나도 4개.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쓰면 마일, 0, 2, 3. 그 다음에 보라색을 먼저 그리게 되면 1층으로 그릴게요. x가 0 이하이거나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1번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둘 다 똑같은 높이로 그려야 돼요. 같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2 이상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홍색은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를 하나의 높이로 그려줘야 돼요. 근데 겹치는 거를 한번 칠해보면 여기 겹치고 여기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써야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답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1차 부등식 할 줄 알고 2차 부등식 할 줄 알고 절대값 부등식도 할 줄 아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세 개를 섞어가지고 연립 부등식을 주게 되면 이건 전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2차 부등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다 연립 부등식이라고 뭐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활용이 문제니까 활용을 같이 할게요. 활용은 항상 뭐가 문제냐? x를 잡는 게 일단 1순위죠. 오늘 저 8시에 수업이 없어서 오늘은 영상 빨리 올릴게요. 자, 근데 영상 안 올린 거 같은데. 자, 뭐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냥 둘레의 길이를 줬고요. 넓이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넓이를 줬는데 직사각형을 보자마자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겠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하고 가로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뭐보다 길다. 범위를 구해라. 이건 전부 다 부등식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절대로 미지수를 2개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미지수를 1개만 써야 하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는 둘레의 길이가 40m라는 힌트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둘레가 40이라는 것은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거에 2배를 한 게 둘레이고, 근데 그게 40이라고 했으니 이거 2개를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2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는 뭐로 놓을 수 있냐면 20-x라고 놔줄 수가 있습니다. 저 힌트 하나를 통해서. 그럼 저 힌트는 이제 끝. 더 이상 안 써요. 이제 우리가 써야 하는 힌트가 뭐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 넓이가 96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2개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2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이건 연립부등식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세워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넓이가 96 이상이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그게 넓이인데 그게 96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첫 번째 식을 세워줘야 하고, 두 번째는 가로가 세로보다 길어야 된대요. 그럼 가로가 세로보다 길어야 하니까 x가 20-x보다 길어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1번과 2번으로 놓고 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얘는 지울게요. 1번에 빨간색으로 하죠. 1번 저거 전개해주면 x랑 마이너스 x 먼저 만나게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그리고 96을 좌변으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96이 0 이상이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96으로 바꿔주고요. 안 바꿨다. 부동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요 12 곱하기 8로 쪼개면 20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게 되면 12 색깔 똑같은 지점만. 네, 바로 할게요. x-12랑 x-8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8 이상 12 이하를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분홍색으로 풀게요. 분홍색으로 풀어주게 되면 두 번째 거는 x를 넘겼어. 그러면 2x가 20보다 크다가 되면서 x는 10보다 크다가 완성이 돼요. 이걸 생각보다 이거를 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를 그냥 무시하고서 이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2차 분수식 문제야. 다운을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인데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럼 8, 10, 12 이렇게 세 개를 찍어줘야 하고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은 8 이상 12 이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하고, 그 다음에 10보다 크다는 이렇게 그려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연립분호식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10초가 12 이하가 돼요. 근데 지금 얘네 문제를 보니까 가로의 길이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태전 서술형으로 쓴다면 10m 초가 12m 이하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초가 이하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아까 위에처럼 x의 범위라고 했으면 이대로 끝내시면 되는데 쟤는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중간에서 이건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없으면 말고. 이제 그럼 이제 240번 이게 질문이었어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절대값 2개 있는 거 해드렸으니까 풀만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기본적인 문제풀이가 아닌 것 중에서 방정식도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240번? 43번? 오. 질문할 만한데 진짜. 근데 이거는 아마 태산은 안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방정식 문제라서 태전은 안 풀었을 거예요. 이거 강남 보시고 이거 태전은 그러면 틀린 거 고치고 계세요. 고치거나 복습하고 계세요. 강남은 보시면 됩니다. 강남 방정식이 나오니까. 태전도 보실 분은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시험범위 아닌 거를 들을 때 좀 이제 낭비라고 생각이 드시면, 왜냐면 내가 이게 차라리 그냥 조리제법 쓰는 거다 다 들으라 할 텐데 활용이라서 나중엔 안 나오니까 강단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당연히 두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께를 x라고 놓지 않았을까, 그죠? 두께를 x미터라고 놓겠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잘 보면 근데 여기서 여기도 x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밑면에 내부에 여기 중심을 찍어서 여기 두 개 사이 있죠. 여기에 지금 두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텀블러처럼. 진짜 텀블러처럼 얘가 지금 바닥 뜯어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두께만큼 비어있고 여기서도 차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위에도 여기에 두께만큼 벌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지 색칠한다. 예지 색칠한다. 근데 내가 소름 돋는 게 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광남고의가 12명이야. 12명이 이렇게 쭉 왔는데 그 자리는 고정석이야. 한 명이 앉거든? 근데 그 아가도 색칠을 해. 계속. 예진이랑 똑같이. 이 자리가 뭐가 있나 봐. 그래서 그때는 자꾸 여기다가 칠하는데 뭘 칠하냐면 이렇게 칠해. 이게 다 칠해놓거든. 그래서 걔는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언제는 한번 이런 박스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칠하고 있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근데 언제가 정적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칠하다가 얘 멈추지 않아. 계속 칠해. 정적이어서 계속 칠해길래 내가 한번 혼냈어. 하지 말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뭘 가지고 왔냐면 그거 알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버튼 누르면 톡 지워지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는 색칠도 소리가 안 나서 그거 갖다가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뺏어봤는데 그 자리가 뭐 있나 봐. 귀신이 있나? 어쨌든 다시 식스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힌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는 아직 쓰지 않을 거고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최종 힌트는 결국 이만큼의 연료가 다 담겨있다 인 건데, 우리는 알죠? 액체를 담을 때는 부피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지금 원하는 게 이 바깥에 있는 걸 제외한 이 안쪽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그게 얘가 나온다라고 세워야 돼요. 즉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을 한국어로 하면 원기둥의 부피
는 1372파이였다 라고 식을 세워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가보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이 내부의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거밖에 없지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걔를 1372파이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밑넓이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밑넓이는 이만큼이에요. 여기 이만큼.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중요해. 자,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8m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두께가 하나 빠진 게 반지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에서 두께가 하나 빠진 게 반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8-x예요. 반지름이 8이구나. 8-xm가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밑넓이를 구할 때는 원래 원의 넓이 파이 제곱을 사용을 하는데 반지름이 8-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파이에 8-x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밑넓이. 밑넓이는 주황색으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지울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높이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 두께가 한 번 있고요. 여기서 이 밑바닥까지 두께가 한 번 더 있어요. 즉 얘는 위아래로 두께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x가 2번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곳의 높이는 30에서 x를 2번 뺀 거니까 30-2x가 되겠죠. 이렇게 높이. 근데 얘를 구했더니 그게 1372파이였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3차 방정식 문제가 돼요. 이렇게 파이 날리면. 근데 여기서 2를 나누죠. 이거 2를 둘 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2 하나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15랑 x로 바꿔버리고 2를 밖으로 꺼내. 그럼 2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나누면 2, 6에 12, 2, 8에 16, 2, 6에 12 이게 86까지 줄일 수는 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전개를 해야 되겠네. 이거 문제 누가 낸 거? 아, 네. 여기 이거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음수가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인수분 했을 때 약간 x-4 이렇게 나와야 답은 4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긴 한데 아, 이거 찝찝한데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고 얘 둘의 위치를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얘네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1x 64 이거 잠시만요. 240에 3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데요? 이제 30을 제가 어디가? X세제곱 뒤에 아 이거? 그 다음에 아니 32 곱하기 30이니까 960? 근데 얘를 합치려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전개를 하지 말고 떼버리죠.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1x제곱 플러스 304가 맞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암산으로 푼 거라서.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960에 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마이너스 960 플러스 686 214에 274 이건 조리집법을 해야 되는 거야? 274를 소인수분 해야 되겠네. 혹시 내가 식을 잘못 세운 거 아닐까? 현실 보자가 없군요. 137 없는데? 2, 3 안되고 4, 5, 6, 7 안되고 8, 20, 11 안되고 13 안되고 17 170, 33 안되는데? 19도 안되고 다 안되는데요? 2로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조리집법을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조리집법은 여기에 약수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2 딱 봐도 아니지
나오지 않나? 이거 2 딱 상관인데 1, 2, 마이너스 3, 29, 마이너스 58. 내가 뭔가 잘못 세우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29, 246. 이거 너무 아닌데? 492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맞는데, 그리고 274가 아니라 뭔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내가 C를 뭘 잘못 세웠나? 원계동 부피 밑넓이 8-x 제곱 곱하기 높이 30-2. 근데 왜 30-2x예요? 두께가 두 개여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거든. 근데 그 두께가 응. 세로랑 가로랑 그 두께랑 같다고 어떻게? 문제에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의 두께와 양옆의 두께가 똑같잖아. 일정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여기가 지금 그림상으로도 위에도 하나가 있고 아래에도 하나가 있어서 외부에서 쟀을 때랑 내부에서 쟀을 때가 다 다르다고 한 거니까 여기 높이가 30-2x가 되는 게 맞아. 아니 나 이거 아까 성적으로 풀었는데 왜 지금 못 보였지?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뭐지? 그럼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근데 어쨌든 얘가 이해는 되시죠? 이거 식 세울 때 어쨌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걔가 이 부피가 나온다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 뭐도 있냐면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알약도 있어요. 알약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근데 정확히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얘가 어떤 알약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잘랐을 때 가운데에는 원기둥이 나오고 여기는 반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부피 구하는 거랑 건널비 구하는 거랑 공식을 웬만하면 전부 다 숙지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기둥을 외우면은 뿔도 외울 수 있고 그걸 외우면 9는 따로 외워야 되겠지만 참고로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고 9의 부피는 4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종이에다 풀어서 카톡으로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단톡방 한번 리뉴얼 할 거라서 오늘 리뉴얼 할게요. 오늘 완전 할 필요 없다고.